안녕하십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미리 예측한 사람도 있지만은 코로나를 오랫동안 이렇게 겪으면서 사회 변화, 문화의 변화, 여러 가지 어떤 이로 인한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기는 힘들지만은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변화를 생각해 보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상이 크게 변하고 있는데 황사나 미세먼지가 발생해도 쓸까 말까 하던 마스크, 이제는 착용하지 않고 밖에 나가면은 나도 주변의 사람들도 뭔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녁이나 주말이면은 사람들로 북적이던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은 가능한 피하고 있습니다. 뭔가 사야 할 때 작은 것이라도 온라인으로 주문해야 마음이 놓인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이 자꾸 연기되고 대형 학원의 휴강도 길어지면서 학령기의 자녀들은 집에서 본인도 모르게 자기주도 학습과 놀이를 실천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하루에도 몇 개씩 있던 각종 회의와 미팅들은 아예 없어지거나 화상회의 등의 비대면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대학에서는 가능하면 캠퍼스를 비우라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수업은 물론이고 대학 원생들의 논문 지도도 모두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실험실도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럽니다. 많은 회사들은 비대면 업무가 가능한 직군들에 있는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나라의 확산세가 크게 줄어들고는 하지만 위험의 강도는 여전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되면 위에서 열거한 비일상적인 모습들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변화된 다수의 일상들은 다시 기존으로 돌아간다. 예컨대 일선 학교가 정상화되면 학생들은 다시 학원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다음에 쇼핑은 물론이고 사람 구경을 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이들은 백화점과 쇼핑몰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일상의 많은 부분들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그대로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일상이 바뀌면 당연히 제도, 문화 등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도 함께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고 많은 이들은 빨리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면 시장은 당연히 안정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안정이 시장을 그대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려놓기보다는 변화된 일상의 모습만큼이나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를 바꿔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소위 대장주가 바뀌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재택근무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데, 재택근무가 지속되면서 실제 직장에 가지 않고도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또 생산성에도 그리 변화가 없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들이 구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재택이 가능한 일 혹은 직군이 발굴되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굳이 이들이 회사로 복귀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의 고정경비 중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물질적인 공간을 임대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택근무는 이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이고, 기업의 건물 몇 층을 빌려주는 식의 사무공간 임대산업은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임대산업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예측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재택근무를 하는 개인은 집이건 집 주변이건 사무공간이 필요해집니다. 집에 있는 공부방은 자녀들 공부방이지 내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집 주변 카페도 주변 소음,
보안 등의 이유로 제한적입니다. 앞으로 아파트 등의 주거 공간을 설계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새로운 공간이 등장할 것입니다. 홈 오피스를 위한 각종 기기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지난 석 달간 코로나로 변화된 일상도 있고 안타까움도 많았지만 계절이 바뀌어 봄이 돌아오고 꽃망울이 맺히듯 최소한 우리나라는 점차 극복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주의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제 2020년 1월 인구 동향이 발표되었고 3개월 연속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의 자연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월의 출생아 수도 약 2만 7천 명으로 2019년 1월에 비해 무려 11.6%나 줄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출생아 수도 줄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월의 출생은 코로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감과 전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는 원래 결혼이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치명타를 입혔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도 2021년 1월의 출생아 수는 이미 역대 최저치로 낮은 2020년 1월 출생아 수 2만 7천 명에 비해 11.6%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2021년 태어날 아이의 수는 2019년 출생아 수 30만 명보다 크게 적은 26만 내지 17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떨어진 출산율은 정말로 반등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일상의 변화가 생겼고 그 변화된 모습이 다시 일상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나라 인구에 발생한 최저 출산이라는 변화는 이제 일상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변화될 일상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맞춰 적응해야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터 이제는 일상과 인구에 발생한 뉴노멀이 무엇인지 판단을 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오래도록 기다렸던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봉제산에 올라와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일상의 변화 또 우리가 생태계 변화로 해서 어떤 그 직업군들이 앞으로 유망하고 어떤 직업군들이 사라질 것인가 또 쇠퇴하고 성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인공지능 쪽에 이런 분야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것 같으면은 또 우리가 또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고 또 이런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렇게 큰 변화는 스티브 잡스 같이 미리 예측해서 그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힘들지만은 우리가 한번 지나가면서 보게 된 경험하게 된 이런 일들은 앞으로는 이런 게 다시는 우리가 치명타를 입지 않도록 또 미리 대비하는 것도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어떤 지혜로움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